네, 1부터 10까지면 뭐 다 알아보는 기회네요. 자, 말 그대로 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길이 주택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뭐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중 이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점점 날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또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대표님께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1부터 10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그 고객님의 질문에 일단 먼저 답을 시작하자면요. 지식산업센터가 뭔가요? 자, 지식산업센터는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제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공장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동일 건축물에 영위하는 자와, 지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시설 등 6개의 공장이 입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3개층 이상인 집합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전화를 고객님들과 하면서 들었던 것이요. 바로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부동산하고는 뭐 투자 방법이 어떤 식으로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자, 지식산업센터 투자 요즘 굉장히 핫하죠. 아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초기 투자 자금이 적다. 일단 그 준공 전에요. 계약금 10%로요. 투자가 유지가 되고요. 중도금 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준공된과 동시에 10%에서 한 20% 정도 잔금을 치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뭐 요새 아파트나 뭐 상가 이런 것들이 청약이나 뭐 전매 제한된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다. 사실 이게 다른 수익형 부동산들과 굉장히 차이나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뭐 DSR이나 DTI나 이런 것들 적용받지 않아서요. 대출이 상당히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뭐 특히 여기 기업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점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죠. 취득세는 50% 감면되고요. 재산세도 37.5% 감면. 그리고 수도권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포함한 이런 곳에 있던 기업이요. 그 외에 성장 관리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는 소득세나 법인세 100% 감면이 약 4년간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뭐가 좋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투자만 하셨던 분들은 이게 뭘까와 동시에 그럼 여기에 투자하면 뭐 다른 부동산들과 차이가 뭐가 나서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은 뭐 예를 들어 강남 이렇게 상권 같은 데도 보면은 압구정 로데오 쉽게 말하면 그런 데 한번 떠오르시면 되는데요. 참 공실이 많죠, 이미. 횡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로 내놓으셔도 사실은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지식산업센터만큼은 공실률이 굉장히 낮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들어오시면 보통 5년 계약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강남에 관리비가 10,000원, 뭐 20,000원 이상일 때 이곳은 아직 관리비가 한 5,000~6,000원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입주하시는 기업들이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임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매매가나 월세 등이 관리가 편하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 지식산업센터는요. 그 공간만을 임대해주는 개념이라서요. 그 기업들이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같은데 이런 데서 직접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관리가 용이하다. 사실 뭐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뭐 임차인들과 이런 트러블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곳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트러블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뭐 당연히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뭐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매매가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겠죠. 특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준공이 나기 전에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다른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는과 동시에 그렇게 가치가 오른다. 그래서 뭐 매매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직접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지식산업센터를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테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공유 오피스, 뭐 위워크나 패스파이브 같은 공유 오피스 같은 걸 일단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동종 및 유관 업종들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어서요. 뭐 여러 뭐 기업들이 간에 교류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서로 뭐 부대 시설이나 원자재 등을 공동 구입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원자재를 많이, 그러니까 이건 수량이고 이건 가격인데요. 원자재를 많이 공급받을수록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기업들의 평균 비용 하락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특히나 이 투자를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지금 사실상 과거에 지었던 지식산업센터들은 업무용 공간으로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밑에 지하나 1층에 이런 상가들이 들어왔을 경우는 사실 주말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직원들이 뭐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공실이 날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단순한 업무 공간에서요. 이렇게 복합 단지가 들어오죠. 뭐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죠. 거기서는 앞으로 오피스텔까지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따라서 이렇게 주거와 그리고 업무, 그리고 문화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하겠다. 이렇게 대형 쇼핑몰 같은 것들도 안에 입점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렇게 복합 단지로 조성이 되고요. 또한 뭐 역세권의 유동인구 많은 도심에 위치해서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시설로 1층 상권도 스트리트몰로 이렇게 대형화 되겠다. 자, 그리고 뭐 광명 역세권의 그런 뭐 GIDC 같은 걸 예를 들면요. 광명역 뭐 그 역세권에 입지해서요. 이렇게 교통이 요충지에 들어오고요. 뭐 이렇게 지역 거주자도 따라서 뭐 지하철 같은 그런 교통을 이용하시는 거주자들이 그 뭐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지식산업센터들과 달리 이제는 뭐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고려하실 게 바로 이거겠죠?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가를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지식산업센터의 전망. 사실 주택 규제나 뭐 DSR, DTI 이런 소득에 관한 그런 뭐 규제가 있겠죠. 소득에 대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이런 규제들이 계속 있을 텐데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게 없죠. 따라서 이 주택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향후 반사 이익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뭐 광명 GIDC나 뭐 하남 미사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 복합 단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수요가 전망이 된다. 뭐 이렇게 직장인들,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 말고, 그리고 그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지역 거주민들 또한 지속적인 수요가 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플랫폼이 조성될 계획인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스타트업, 뭐 롯데 그 자산개발까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고 있죠. 그런 공유 오피스를 같이 만듦과 동시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인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이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